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특수주조법과 조형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책에 보시면 이제 66페이지부터 이제 특수주조와 후처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자, 먼저 특수조형법은 우리가 셀 몰드법과 인베스트먼트법이 있고, 그 다음에 CO2법, 그 다음에 기타 특수조형법 해가지고 숏 프로세스하고 그 다음에 풀 몰드법 등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수 주조법에는 원심 주조법하고 다이캐스팅, 그 다음에 칠드 주조법이 나와 있습니다. 자, 각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책의 66페이지에 보시면 특수 조형법 해가지고 셀 몰드법이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시면 특수 조형법. 자, 보통의 주물살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사양 외에 특수 점결제를 사용한 모래 주형이나 특수한 주형 제작법으로 조형한 주조법을 우리가 특수 주형이라고 하고, 그 주형 조형법을 우리가 특수 조형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셀 몰드법은 독일의 크로닝이라는 사람이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발명한 방법인데, 1947년에 미국에 소개된 주조법으로서 우리가 클로닝법 또는 C법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 원리는 주로 이제 열 경화성 수지의 성질을 이용한 방법인데, 셀 주형은 건조된 규사와 네놀 수지의 혼합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정밀도가 높고 표면이 아름다우며 경량 주물의 대량 생산에 알맞은 주조법이고, 최근에는 소형 자동차용 크랭크축이나 캠축 등의 대량 생산에 이용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 책에 보시면 66페이지에 셀 주형법의 그 장점이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다시 한번 제작 소요 시간이 단축되고, 그 다음에 표면이 아름다우며 정밀도가 높고 작업에 있어서 숙련도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게 셀 주형법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량 주물의 대량 생산에 알맞은 주조법이다. 자, 여기에 보시면 셀 몰딩법의 제작 공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속을 가열하고, 거기에 이제 이영제를 뿌린 다음에 거기에다가 레진을 이렇게 붙입니다. 레진을 담아서 이렇게 돌리면 레진이 위에 이렇게 녹아서 붙겠죠. 그래서 이걸 다시 돌려가지고, 요거를 가지고 내진만 이렇게 띄어내서 양쪽에 내진을 이렇게 놓고, 그 남은 공간에 강철 입자를 놓고 여기에다가 이제 주물을 이렇게 부어 가지고 우리가 제품을 만드는 이러한 방법을 우리가 셀 몰드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사용되는 데는 자동차의 크랭크 축이나 캠 축을 만들 때 주로 사용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수 조형법 중에 인베스트먼트법입니다. 그래서 인베스트먼트법은 가용성의 원료를 만들고 이것을 슬러리 상태로 주형 재료를 피복하여 외형을 만든 다음에 원형을 용융 제거하여 공간을 만들고 거기에 샘물을 우리가 주입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러한 방법은 왁스로 원형을 제조하기 때문에 우리가 로스트 왁스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왁스나 플라스틱 모형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거기에 모형의 탕도의 중앙에 이 이제 모양들을 붙여 가지고 빈 통을 씌우고 거기에 이제 슬러리를 채웁니다. 슬러리를 채우고 나서 어, 이제 그 가열해 가지고 안에 있는 요 그 왁스나 플라스틱을 녹여서 이제 그 배출을 하고 나면 그 공간이 이제 비어 있게 되겠죠. 거기에다가 이제 샘물을 부어 가지고 그 형상대로 제품을 이렇게 만드는 이러한 방식을 우리가 인베스트먼트법 또는 로스트 왁스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은 우리가 뭐 모양이 복잡하고 정밀한 제품 및 고융점 합금 주물의 주조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자, 우리 책에 보시면 자, 이러한 방법은 치수 정밀도나 표면의 평활도 등은 우수하나 생산성이 높지 못하고 원가가 비싸기 때문에 일반 기계 제품 생산에는 비경제적인 주조법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제품의 질은 좋지만 이러한 공정 자체가 우리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대량 생산에는 좀 불리한 그러한 공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CO2 이산화탄소가스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규사에 규산 나트륨을 주성분으로 한 점결제를 4에서 6% 정도 첨가한 주물사로 주형을 만들고 이산화탄소를 약 20초 동안 불어넣어 신속하게 경화된 주형을 얻는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시면 자, 밀폐식, 그 다음에 캡식, 그 다음에 차이법, 그 다음에 원형 중증식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산화탄소를 부어서 우리가 경화시켜 가지고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우리 책에 보시면 67페이지에 뭐 화학 반응식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참고로 한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자, 원심 주조법입니다. 자, 이제 우리 책에 이제 풀 몰드법이 있는데 자, 풀 몰드법 먼저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책에 67페이지 보시면 풀 몰드법은 자, 발포성 폴리스틸렌으로 만든 소모성 원형에 내화제를 바른 후에 건조하여 원형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로스트 폼 또는 로스트 패턴 주조법이라고도 한다. 자, 원형을 주형에 빼내지 않고 주물사 속에 묻힌 상태에서 주입구를 통해서 쇳물을 주입하면 그 열에 의해서 원형이 소실되고 그 자리에 쇳물이 채워져서 주물을 만드는 방법으로서 자, 일반 주조 개념하고는 약간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책의 69페이지에 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 일반 주조법은 우리가 이제 원형을 놓고 거기에 주물에서 이제 원형을 빼고 그 공간에 이제 우리가 주물을 붓는 형식인데, 자, 풀 몰드법은 우리가 폴리스틸렌으로 형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 이제 주물에 이렇게 주물사에 이렇게 붓고 이제 용탕을 부으면 그 폴리스티렌이 녹으면서 그 공간에 이제 주물이 이렇게 금속이 들어가 가지고 그 형상을 이렇게 만드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소형 주물이나 경합금의 대량 생산에 우리가 적합한 이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기존에는 원형을 제거하고 거기에 이제 쇳물을 붓는 일반적인 방법인데 이거는 이제 원형 자체가 폴리스티렌이어서 그 위에다가 쇳물을 부으면 이제 그 폴리스티렌이 녹으면서 거기에 이제 쇳물이 부어지는 이러한 그 주조법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수주조법. 자, 우리 책 69페이지 보시면 특수주조법 중에 이제 제일 먼저 원심주조법입니다. 자, 원심주조법은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고속으로 회전하는 원통의 주형에 용융금속을 주입해 가지고 주형의 안쪽 면에 밀착한 상태에서 응고시켜 치밀하고 건전한 원형 주물을 생산하는 방법으로서 자, 이러한 방법을 우리가 원심주조법이라고 한다. 자, 원래 대량 생산을 필요로 하는 주철관과 같은 원통형 주물의 주조를 위해서 개발된 것인데 요즘에는 이제 소형 실린더 라이너나 또는 구리합금의 원통형 주물, 그 다음에 베어링 메탈 등의 주조에 사용되고 있다. 자, 그래서 회전하는 원통 주형 내에 용탕을 놓고 약 300에서 3000 rpm 정도로 고속 회전시켜 가지고
자, 원심력에 의해서 주역 내면에 압착 응고하도록 하는 형태의 우리가 제작 방식으로서 우리가 수평형과 수직형, 그러니까 수평형, 직립형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고속 회전을 시키면 자 원심력에 의해서 가에 이렇게 바깥쪽 둘레에 이렇게 달라붙겠죠. 이때 이제 그 원심력에 의해서 조직이 아주 치밀하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러한 성질을 이용한 것으로서 우리가 실린더 라이너나 피스톤 링이나 브레이크 링, 그다음에 차륜 등과 같은 중공주물, 그러니까 가운데가 비어 있는 이러한 제품을 만들 때 주로 사용되는 방식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심 주조법 보시면 이렇게 이제 호리젠탈형, 그 다음에 버티칼형, 그 다음에 이제 샌드 라인드 몰드 캐스팅 머신 해가지고 우리가 안에 이렇게 부어서 회전시키면서 이렇게 제품을 만드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수 주조법 중에서 다이캐스팅법입니다. 자, 다이캐스팅법은 우리가 이제 정밀한 금속 주형에 고압 고속으로 용탕을 주입하고 응고 중에 압력을 유지하여 주물을 얻는 주조법이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본 그 이제 주조법이 대부분 이제 중력식이라 그래서 어떤 주물을 부어 가지고 그 이제 그 자연 중력이 밑으로 이제 당기는 그 힘에 의해서 그 주물의 무게에 의해서 이렇게 주조물이 이렇게 내려가서 그 주형 안에 채워져서 이렇게 제품을 만드는 이런 방식인데 이 다이캐스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강제로 피스톤을 밀어서, 그러니까 고압으로 고속으로 우리가 용탕을 금형 안에 부어 가지고 이렇게 주입을 해 가지고 주조물을 얻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고압 주조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고압 주조 방식은 어떠한 장점이 있냐면 우리가 치수가 정밀해지고 추가 가공 없이 주조 상태 그대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제품이 외형이 깨끗하게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이캐스팅 머신은 주로 어디에 쓰느냐? 알루미늄 합금이나 아연, 그 다음에 주석 같은 이러한 원료를 이용해서 제품을 만드는 경우에 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용 부품이나 전기기기, 통신기기 용품이나 기타 일용품 등에 주로 생산에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다이캐스팅 방식은 우리가 이제 금형이라고 하는 쇠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스틸로 된 그 형틀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이제 그 알루미늄이나 이제 아연이나 주석 같은 또는 마그네슘 같은 이러한 원료를 녹여서 이렇게 고압으로 분사시켜 가지고 이렇게 제품을 찍어내는 그러한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이캐스팅은 우리가 열 가압실식이 있고 냉 가압실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 가압식은 내열 추철제 우리가 거의 목이라 그러는데 구스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 용탕을 퍼가지고 붓는 그 부분에 거의 목이라 그러는데 구스넥이 있어가지고 플런지의 작동으로 용융점이 낮은 마그네슘이나 아연, 주석, 그 다음에 납 등의 금속 용탕을 우리가 다이 안에 가압을 해가지고 우리가 주조하는 방식이다. 우리가 가압하는 압력은 자 50에서 200kg, 그러니까 단위 센티미터의 자승당 50에서 200kg 정도의 압력으로 우리가 가압을 하고 있다. 생산 능률은 시간당 100회까지 우리가 생산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대량 생산을 할 때 다이캐스팅을 이용하는 방식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자동차 부품이나 이런 거에 무슨 오일 펌프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렇게 알루미늄을 녹여서 이렇게 다이캐스팅을 이용해서 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냉가압실식은 우리가 알루미늄, 그 다음에 황동, 청동 등의 합금과 같이 비교적 용융 온도가 높은 금속을 온도가 그리 높지 않고 유동성이 낮은 상태에서 200에서 300kg 포스 퍼 센티미터의 자승 정도의 고압력으로 애열되지 않은 금속 내에 주입시키며 계속 가압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생산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단조 효과를 이렇게 얻을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칠드 주조법입니다. 자, 칠드 주조법은 사형과 금형을 동시에 사용하는 주조법으로 우리가 냉경 주조법이라고도 한다. 주철이 급냉하면 표면이 단단한 탄화철, 우리가 이제 조직은 시멘타이트 조직이라고 하는데, 단단한 조직이 되어서 칠드층을 이루며 내부는 서서히 냉각되어 연한 주물이 된다. 그래서 외부는 칠드층이 되는, 우리가 시멘타이트 조직이 되는 이러한 주조법, 이걸 우리가 칠드 주조법이라고 하고, 시멘타이트 조직이 되면 자 어떻게 되냐면 경도가 높고 내마모성이 우수한 우리가 조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는 우리가 이제 천천히 냉각되기 때문에 해주철이 되고, 자 해주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도가 낮고 이제 인성, 그러니까 잘 깨지지 않는 성질을, 내부는 우리가 경도는 좀 낮지만 잘 깨지지 않는 성질을 갖고, 바깥쪽은 우리가 이제 경도가 높고 내마모성이 우수한 이러한 조직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러한 우리가 주조법을 우리가 칠드 주조법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책에 보시면 71페이지에 그림 1-51에 보시면 밑에 있는 밑에 있는 하부, 그러니까 하형이라고 되어 있는 하부하고 위에 있는 모래형이라고 되어 있는 상부, 이 두 개는 우리가 모래로 이렇게 형태를 만들고, 가운데 이제 제품이 되는 가운데 부분은 우리가 금형, 그러니까 금속으로 틀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주조를 하는 방식, 이걸 우리가 칠드 주조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수 주조법 중에 진공 주조법입니다. 진공 주조법은 자, 원재료를 진공에서 용해하여 주입한다. 자, 특수합금의 정밀 주조에 적용되고, 주로 이제 스테인리스강, 내열강, 공구강, 자성합금, 그 다음에 티타늄 합금 등에 주로 사용된다. 그래서 우리가 진공 상태에서 우리가 주조를 하는 방법,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진공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불순물이나 이러한 것들을 함량을 우리가 줄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주물의 후처리와 주조 결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주물의 결함과 검사, 모형 설계의 부적절, 그 다음에 주형 구조의 불량, 용해 작업의 결함 및 주입 작업의 결함, 이러한 것들이 이제 주조 과정에 대한 조절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주물의 결함이 생긴다. 자, 정확한 조형 작업, 그 다음에 주조 방안, 용해 작업 및 화학 조성도 중요한 인자가 된다. 종류는 기포계의 결함이나 수축 공동, 그 다음에 변형, 균열, 치수 불량, 주물 표면의 불량, 유동 불량, 편석 등의 불량 등이 생긴다. 자, 이러한 불량들을 검사하는 방법에는 직접 검사법과 간접 검사법이 있는데, 직접 검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외관 검사할 때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치수의 오차나 모양 및 외부의 결함을 검사하고, 간접 검사는 우리가 파면, 그 다음에 조직, 그 다음에 재질 및 수압 검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누수가 되는지 이런 것들도 보고, 화학 분석도 해서 우리가 화학적으로 잘 안정화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본다는 얘기죠. 잘라서 봐보고 조직도 이렇게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직접 검사법과 간접 검사법이 있다.
그래서 주물의 시험 검사법에는 직접법과 간접법이 있는데 직접법에는 외형 검사, 그러니까 육안으로 형상을 보고 외관을 보고 치수를 봐보는 거. 그다음에 비파괴 검사, 그러니까 방사선을 투과한다든가 초음파, 자기 탐사, 음파 방출, 그다음에 침투 탐상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결함을 확인하는 방법. 그다음에 간접법에는 기계 실험, 그러니까 인장 실험, 압축 실험, 경도, 굽힘, 충격, 피로 실험 등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잘 기계적인 실험을 통해 가지고 이게 강도가 잘 나오는지 이런 걸 보는 거고, 조직 실험으로는 우리가 유관 검사나 현미경, 그다음에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조직이나 이런 걸 확인해서 이게 조성이나 이런 게 잘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고, 화학 분석은 정량이나 정성 분석을 통해서 화학적으로 원소의 함량이나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배합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주물의 결함의 검사 해가지고 시험 방법 및 종류가 나가 있는데, 유관 검사는 외관, 파면, 형광 등을 검사하고, 기계적 성질로는 강도, 그 다음에 경도, 내마모성, 충격 등을 검사하고, 물리적 검사 및 시험에는 현미경 검사, 그 다음에 압력 검사, 타진 음향 시험, 방사선 검사, 초음파 탐상 검사, 그 다음에 자기 탐상 시험을 하고, 화학 분석에는 주요 부위에 우리가 드릴링하여 얻은 칩을 이용해 가지고 화학 분석을 통해 가지고 성분이 알맞게 되어 있는지를 검사하고, 유동성 시험은 비중이나 표면 장력, 열 평착률, 점성, 비열, 열 용량, 용의 잠열, 뭐 열전도율,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험을 하고, 내부 응력 시험에는 중요부의 부위를 드릴링하여 얻은 칩을 화학 분석함으로써 성분의 종류와 양을 검사한다. 자, 그 다음에 주조 결함 중에 이제 기공입니다. 그래서 기공은 우리가 방출되지 못한 가스가 주물 내부에 이렇게 차 있어 가지고 그게 이제 그 구멍으로 이렇게 내부에 중공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구 모양으로 결함이 이렇게 발생되는 걸 우리가 기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류는 블로우, 그 다음에 가스홀, 그 다음에 핀홀 등이 있다. 자, 방지책으로는 용탕의 가스 흡수량을 적게 하고, 주영으로부터의 가스 발생을 적게 하고, 주탕 시에 공기를 빨아들이지 않는 구조로 해야 된다. 그래서 용탕 온도가 너무 고온이 되지 않게 하고, 탕구를 크게 하고, 라이저를 충분히 둘 것, 그 다음에 통기성을 높이고, 주영 내의 수분을 되도록 없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수축집입니다. 우리가 수축공이라고 하는데, 금속이 이렇게 수축으로 인해서 최후의 굳은 부분에 용탕이 부족해서 움푹 패인 현상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수축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지책으로는 탕구를 크게 하고 라이저를 충분히 두고 주물의 두꺼운 부분에 냉각쇠를 사용한다. 자, 다음에는 크랙, 균열인데, 주물이 응고할 때 수축 변형에 의해서 내부 응력이 과다하게 되면 안에 클렉, 금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고온 균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부에 균열이 발생되는 현상. 그 다음에 이제 변형. 변형은 두께 차이로 인해서 균일한 냉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뒤틀리는 이러한 변형이 발생되는 이러한 경우에 결함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주탕 분량 및 유동 분량, 주물의 두께가 얇거나 주탕 온도가 낮을 때 샘물이 완전하게 주역 내를 채우지 못해서 우리가 발생되는 이러한 결함을 우리가 주탕 분량, 유동 분량. 그 다음에 샘물 경계는 주역 안에 2개 이상의 샘물의 흐름이 합류하는 점에서 완전히 융합되지 않고 응고대에서 발생되는 우리가 결함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편석은 주물의 일부분에 불순물이 몰려 석출하거나 가벼운 부분이 위로 가고 무거운 부분이 밑으로 쳐져서 고르지 않게 몰려서 응고되는 경우에 발생되는 결함입니다. 그 다음에 치수 불량은 목형의 변형, 그 다음에 코어의 이동, 주형 상자의 맞춤 불량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결함이다.
자, 코어의 떠오름, 샘물의 부력으로 코어의 상향면으로 밀어 올려 필리스 두께가 고르지 않게 된 것을 우리가 코어의 떠오름. 자, 그래서 이제 주조 결함의 종류가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가스구멍, 그 다음에 피놀 같은 것들 표면에, 자, 수축공, 자, 용탕이 부족해서 이렇게 가운데 잘라보면 이렇게 텅 비어있는 이런, 그 다음에 슬래그 게재물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 그 다음에 모래구멍, 자, 그 다음에 뭐 아까 주탕불량 같은 거 여러분들이 사진으로 보시고 어긋남, 위아래 판이 어긋나서 이렇게 형상이 정확하게 안 만들어졌죠. 코어가 떠올라 가지고 코어가 밑에는 이렇게 공간이 많이 있고 위에는 없어서 이렇게 형상이 안 이루어지는 이러한 형상들의 주조 결함들이 발생된다. 자, 여기까지 주조 결함까지 알아봤습니다.